네,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민선국이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예고했던 대로 중간 보고회를 열고 그동안의 점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인수위는 충청북도의 재정 건전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일부 사업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근 제기된 호남권 반도체 투자설과 관련해서는 충북이 소외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출범한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약 2주간의 활동 기간을 거치고 개최한 중간 보고회에서 가장 먼저 꺼낸 화두는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이었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벌인 대규모 사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림책 정원 1937과 당산 생각의 벙커, 일하는 바퍼, 청풍교 이렇게 4가지를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인수위는 그림책 정원과 생각의 벙커는 이미 시설 조성에 예산이 투입된 만큼 운영 방식과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하는 바퍼 또한 취지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수혜 규모와 예산 투입의 적정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시작된 일하는 바퍼 사업의 예산은 지난해 73억 원, 올해는 93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충북도는 지금까지 누적 참여 인원이 73만 명을 넘었고 하루 최대 4,800여 명이 참여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인수위는 실제 참여 인원 대비 예산 규모가 적절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3,700명을 위해서 110억의 돈이 매년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것도 재정을 확보가 100%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하게 되면 추경해야 되는 상황이고. 청풍교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5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만큼 우선 운영해보고 성과를 지켜본 뒤 향후 방향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나오는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설과 관련해서는 충북 역시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선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목이 있고 네트워크가 좀 있습니다. 저희 충북 지역도 반도체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형 투자 프로젝트가 올해 내로 좀 발표될 거다. 빠르면 7월 중에도 발표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수위는 다음 주에는 민선 구기 공약과 도정 운영 방향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북 대전환 충청북도 지사직 인수위원회는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 오프라인 도민 참여센터를 운영합니다. 의견 제안은 충청북도 공식 누리집 메인 화면의 전용 배너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충북연구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도민참여센터는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운영되며 접수된 의견은 정책 검토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입니다. 민선국이 청주시의 시정 목표가 시민특별시 청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자 모든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이장섭 당선인의 의중을 반영한 것입니다. 시정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시민이 안전한 신뢰 행정, 기회를 키우는 도약 경제 등 5대 시정 방침도 정해졌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짜 모바일 신분증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돈만 내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준다는 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신분증, 진짜와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늦은 밤 청주의 한 주점. 앳돼 보이는 손님 2명이 자리에 앉자 직원이 신분증 확인을 요청합니다. 이들은 휴대전화를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내밀었고 미성년자가 아닌 걸 확인한 점원은 술을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뒤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다시 확인한 결과 이들은 모두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가짜 신분증을 제시하고 술을 마시는 사진을 SNS에 자랑 삼아 올렸고 이를 본 또래들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업주는 사전에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행정처분을 받을까 마음 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사를 했건 안 했건 간에 다 영업정지는 무조건 받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다고 얘기도 많이 들었고. 실제 SNS에서는 가짜 모바일 신분증 제작 광고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판매자에게 연락해보니 제작 비용으로 5만 원을 요구했고 돈을 보낸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링크를 보내왔습니다.
링크를 열자 원하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진이 들어간 모바일 신분증이 나타났습니다. 네, 당시 가게에서 확인한 모바일 신분증과 똑같이 제가 직접 받은 가짜 모바일 신분증입니다. 이 정부24 어플리케이션과 똑같은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 신분증에 찾아가는 그 방식 역시 정부24와 똑같아서 가짜와 진짜를 식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편의성과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위조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주류 담배 구입을 막아야 하는 업주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제도적 보안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CJB 이환입니다. 음식에서 나온 돌을 씹었다며 식당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과 관련한 뉴스 이어갑니다. 피해 음식점이 20곳이 넘고 범행도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체격 좋은 남성이 식사를 하다 깜짝 놀라더니 이내 업주와 대화를 나눕니다. 도내 곳곳의 식당을 돌아다니며 음식에서 나온 돌을 씹었으니 수십만 원의 돈을 내놓으라고 한 공갈 일당입니다. 잠정 집계된 피해 음식점만 23곳에 이릅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몇몇 업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난주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우려가 크다고 보고 최근 검찰에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 반복적인 범행, 무엇보다 피해 업주들이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체포에 앞서 출석 요구가 먼저라며 영장을 반려했습니다. 계좌 추적 영장까지 반려됐습니다. 통상 체포영장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 추가 범행 위험 등이 있을 때 청구됩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체포영장 반려 사유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업주들은 애가 타는 심정입니다. 와가지고 다시 부부기라도 그런 무섭잖아. 다른데 나 같은 사람이 또 생길까봐. 우리가 이렇게 자영업자도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그렇게 할까봐. 지금도 저렇게 버젓이 다니면서 지금도 그러고 다닌다는데 당하는 사람만 계속 당하고 너무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요. 경찰은 조만간 피해자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하지만 만약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하고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청주공항이 밤만 되면 문을 닫는 반쪽짜리 24시간 공항이라는 실태를 어제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이용객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군부대의 새벽 규제에 막혀 날개가 꺾인 건데요. 결국 군과 함께 쓰는 활주로를 독립시켜 민간 전용 활주로를 신설하는 것이 돌파구라는 지적입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던 청주공항에 정막이 흐릅니다. 공항 활주로도 청사도, 수속장도 모두 불이 꺼진 채 멈춰섰습니다. 밤마다 공항 운영이 중단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군부대와 활주로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청주공항의 활주로는 총 2개, 이 가운데 하나는 군 전용이고 나머지 하나를 군으로부터 시간당 7, 8회 배정받아 민항기를 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공항의 슬롯, 즉 시간당 이착륙 횟수가 78회, 김포공항 41회 등 다른 공항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더구나 청주공항에선 군 전략자산인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운용 중이어서 앞으로 슬롯을 추가로 배정받기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12시와 6시 사이에는 운영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청주의 매력이 떨어지고 계획을 더 이상 못 짜게 되는 거죠. 어차피 그 시간에는 공군 훈련이 없잖아요. 맨날 시간 없다고 하는 거 그때 더 활발하게 뛰어면 좋을 것 같은데.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2035년이면 이용객이 65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적어도 17회 이상의 슬롯이 확보돼야 합니다. 정부의 국가공항 마스터 플랜인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이 반드시 반영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말 국가 균형 성장의 핵심이 되는 중부권을 발전시키기 위한 상징 같은 인프라 사업으로 볼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중부권의 관문공항, 경쟁력 있는 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프라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올 하반기 국토교통부의 최종 고시를 앞두고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신용한 도지사 당선인도 정부 압박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 기초 수요조사하는 분들까지 폭넓게 제가 만나면서 직접 왜 청주공항에 민간 전용 활주로가 필요한지,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등등을 놓고 이게 대한민국 전체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군사공항이라는 태생적 한계에 묶여 매일 밤 발이 묶인 청주국제공항. 국가 마스터플랜 반영을 앞둔 마지막 골든타임인 지금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가 여야 없이 원팀으로 뭉쳐 총력전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네, 이번에는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청주공항의 실태와 과제를 연속 기획 취재한 이윤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네. 상반기 국제선 100만 명을 돌파한 청주공항이 밤만 되면 불이 꺼지고 운항이 중단되고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청주공항의 겉모습은 역대급 호황이지만 속사정은 아주 철저하게 규제에 묶여 있었습니다.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횟수를 슬롯이라고 하는데요. 청주공항의 시간당 슬롯은 고작 7회, 8회 정도에 불과합니다. 김포공항이 41회, 또 김해공항도 20회 정도인 점을 비교해 보면 정말 턱없이 적은 수준인데요. 더 큰 문제는 중부권 유일의 24시간 공항이라던 청주공항이 밤만 되면 불이 꺼지고 항공기 운항도 사실상 전면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새벽 시간대에도 항공기가 좀 운항되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새벽 시간에도 중국이나 동남아를 오가는 항공기들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었을 텐데요. 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군부대 측이 군인들의 숙면과 또 주민 소음 민원을 이유로 새벽 시간 운항을 중단시켰습니다. 민항기 운항의 전권을 또 이 군에서 쥐고 있다 보니까 네. 밤늦게 비행기를 돌려야 겨우 운항을 할 수 있는 항공사들은 군부대의 눈밖에 나면은 안 되기 때문에 황금 슬롯 시간대를 놓칠까 봐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항공사 관계자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인간 접촉을 많이 시도했어요. 제가 따로 불쾌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분들이 모자리네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바로 애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일가 빨리빨리 안 주는 거예요. 그 야간 시간이 아닌데도 시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항공사들이 이렇게 지금 소가리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할 좀 근본적인 해결법,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결국에는 군 활주로에서 독립한 민간 전용 활주로를 새로 만드는 것이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침 정부의 국가공항개발 마스터플랜인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최종 고시가 바로 올 하반기인 3분기 중에 임박해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수립되는 이 최상위 국가계획에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이 반영돼야만 사전 타당성 조사나 또 국비 확보 같은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청주공항의 미래는 최소 5년 이상 다시 표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민간 전용 활주로가 유치가 된다면 우리 지역 발전에는 어느 정도의 좀 영향을 미칠까요? 네, 우선 포화 상태인 이 인천공항의 항공 물류 기능을 대체해서 내륙 운송비를 평균 40% 이상,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나 절감할 수 있는 막대한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구축될 CTX 광역철도망과 오송 바이오 오창 첨단 산업단지를 묶는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인 공항 경제권을 완성할 핵심 생존 무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히 신용한 도지사 당선인이 취임 전부터 김민석 총리를 만나서 정부 압박에 나섰고요. 또 대전, 세종, 충남 주민까지 무려 116만 명이 서명운동에 동참을 했는데요. 청주공항의 해묵은 족쇄를 풀기 위해서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인 응답을 내놓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은영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편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이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확보와 한국공항공사 유치를 민선국이 충북도정의 핵심 국가전략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당선인은 청주국제공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주공항은 국가전략공항으로 성장했다며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연계한 한국공항공사 유치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또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실,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충북 유치를 위한 범도민 협의회는 한국공항공사를 비롯한 충북 지역 7대 유치 희망기관을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범도민 협의회는 오늘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광주 통합특별시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우선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해 충북도민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충북은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당시 큰 불이익을 받았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해온 만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으로 특별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천 상공회의소는 오늘 6.3 지방선거 진천 지역 당선인들을 초청해 기업인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상위 측은 지역 제품 우선 구매 제도의 실효성 있는 확대와 기업애로 패스트트랙 시스템 구축 등을 핵심 건의사항으로 전달했고 당선인들은 기업인들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기업하기 좋은 진천을 만들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장수정 회장은 앞으로도 진천 상공회의소는 기업과 행정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